행진 잘 하셨습니까? 대구 치고 날씨도 정말 시원하고 옆에서 길 가시는 분들의 성원도 다른 곳보다 훨씬 월등히 피부로 와닿지 않았나요? 정말 시작부터 정말 서문시장 돌파할 때까지 정말 좋았는데 딱 저기 청년들 많은 데 가니까 손가락질하고 이상하게 보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느끼셨죠? 여러분,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청년들이 잘못되는 거라고 저는 굳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특히 언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판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그렇게 우리가 잘못됐다, 저 사람들 박사모다, 저 사람들이 진짜 적폐다라고 말할 때 너희들 좌빨이다 말하고 너희들 잘못됐다고 꼬집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그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좌빨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뒤집으려고 밑바닥부터 해왔는데 우리는 고작 아직 1년도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벌써부터 너무 욕심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특히 어르신분들이 더 조바심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사람들 보면 되게 불쌍합니다. 어르신들 안 그런가요?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가 많은데 왜 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노비처럼 저렇게 하냐, 그를 석방하냐고 하냐라고 말하지만 뭐 굳이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 말하는 단어 3가지 무엇입니까? 무능, 불능, 그 다음에 부패 아닙니까? 무능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로 조약 가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재임 원래 5년이지만 4년이었죠. 4년 동안 대한민국이 블룸버그 혁신지수 전세계 1등 4년 연속 석권했습니다. 뭐 이거는 선장이 잘못됐다면 할 수가 없는 쾌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불통의 아이콘이라고 한 거 언론이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뭐 세월호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탓이다. 그렇게 세월호가 잘못됐으면 유병원과 그 일당들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안 하고 다 박근혜 탓으로 돌립니까? 그 일가 재산부터 몰수하고 완전 모든 것을 그쪽에 책임을 묻고, 그리고 해경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리고 전원 구조됐다고 오보했던 언론들에게 모든 추징금 및 그런 것들을 다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론적인 문제는 전부 다 언론에서 묻고 넘어가고 모든 잘못은 박근혜 대통령님에 전가시킵니다. 그 종편 언론 교체하고 그 다음에 김영란법 등에서 언론이 목재우니까 자신들 기득권인 언론의 적이 유일하게 자신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해왔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님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무능, 불통 했고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죠? 부패는 뭐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진짜 박근혜 대통령님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시고 얼마 안 지나서 주 4회 40시간 동안 진짜 인권 말살 재판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증거 없이 카더라의 연속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박근혜를 욕하는 특히 청년들을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를 늘려주겠다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늘려준 대통령은 최근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후로는 박근혜 대통령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뭐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도 싫지만 그 문디자스, 그 경상도 말로 문디자스기라 그러죠. 문디자스 문재양 정권 차지하자마자 하는 짓거리 뭡니까? 최저시급 말도 안 되게 올려서 청년들 알바 다 잘리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원전 폐기해가지고 나라 완전 난리 나게 하고 여러가지 청년들 힘들게 만드는 것들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급하게 돌려서 모든 부담 청년들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판국을 보면서 저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가장 닮은 조선시대 왕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종대왕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득권들에게 있던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준 왕, 그리고 세종 때 모든 열매가 꽃이 과실이 여물 수 있도록 했던 왕, 그 사람이 태종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태종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죠. 권위적인 왕, 결국 지금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독재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매도당하는 게 태종대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나왔던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어떤 왕이란가, 성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성군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저는 헬조선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들, 헬조선을 실질적으로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 때 노비 종모법이라는 법안을 세종대왕이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무슨 법안이냐면, 부모 중에 어미가 노비면 자동으로 노비가 되는 법안입니다. 솔직히 조선시대 같은 그 계급제 사회에서 남자 여기 선비와 노비가 사고 치는 일이 많겠습니까? 여자 선비와 여자 명문가 지방과 노비 남자가 사고 치는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 노비가 많이 탄생합니다. 근데 세종 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 세종 집권 32년 동안 그 노비들이 태어나서 이제 장년이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대가 됐을 때는 이 세종은 죽고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갔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려가 되게 문란하고 안 좋고 되게 어려운 나라인 줄 아시죠? 고려 때 실질적으로 노비 5%에서 10%였습니다. 이것은 태종대왕 때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종은 오히려 기존 기득권 세력들의 힘들을 뺏기 위해서 노비를 없애는 정책을 많이 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가장 양민이 많았던 시대가 태종대왕 시절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시절이 끝나고 나서 노비가 몇 %까지 늘었는지 아십니까? 40%로 늘었습니다. 그 40%로 늘었던 노비 제도가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각종 조선시대 왕들, 나쁜 왕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조선 말까지 가서는 70%까지 늘어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비 관련 학자들은 한 국가에 노비가 30% 이상이면 그 나라는 노예국가 제도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조선시대가 노예국가 사회냐? 당연하죠. 언제부터? 세종대왕 이후부터. 자,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닮은 왕을 말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닮은 왕 누굴까요? 광해군이 박근혜 대통령님과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노비 제도를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살게 해주려고 좋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유일한 왕, 기득권들에게 정면으로 맞섰던 유일한 왕,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이 통과시키려고 했던 대동법, 결국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살기 좋았던 거의 조선시대 최고의 법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 광해군은 현실 지금 조선시대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처럼 사실상 탄핵된 겁니다. 그리고 왕의 칭호를 받지 못하고 대군의 칭호를 받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님과 광해군은 똑같습니다. 백성을 위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기득권들에 의해서 끌어내려와가지고 지금 결국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욕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일했던 유일한 지도자를 자기들 손으로 끌어내려는 그 꼴이 너무 우습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근데 박근혜 대통령님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요. 광해군은 그렇게 끌어내림 당하고 바로 죽임을 당했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은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한애국당 여기 태극기 들고 있는 우리들이 그 유지를 잇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끝난다면 똑같이 역사는 반복되고 제2의 강해군이 되시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르신분들이, 그리고 오늘 많이 나온 청년분들이 세상의 욕을 완전 폭우처럼 맞으면서도 더위에 혹한에 뚫고 나오셨던 여러분들이 있기에 아직 끝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달이 지나면 대한애국당이 창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도권에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우리 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횃불당에게 농락당했고 바른정당이 저 배신자들인데 참된 보수의 아이콘을 자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에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